학술대회 심포지엄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한국 국가 치매 관리 체계에서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세 분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2부처럼 질문은 다 발표가 끝난 후에 가장 마지막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영상으로 만나보셨었죠. 3부를 이끌어 주실 좌장과 발제자 분들을 영상을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Paula Barberino,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CEO. 2017 to present, Board Member, NCD Alliance, NGO Against Non-Communicable Diseases. 2016 to present, Managing Director, Opaline Limited, Strategy and Governance Consultancy Company. 2016 to present, Trustee and Chair of the Development Board, the Posta Museum. Sun Jung-byun, National Institute of Dementia, Korea, Deputy Director. 2017, Present Clinical Assistant Professor, Neuropsychiatry Depart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ong Hospital. Une Shim, National Institute of Dementia, Korea, Researcher, Education Training Management Team, Professional Education and Evaluation Department, NID, Local Dementia Center Business Support. Yoon Hae-jo, National Institute of Dementia, Korea, Researcher, Strategy and Business Department, NID, Planning, Operation and Public Relations of Dementia Awareness Improvement Project. 네, 심포지엄 3부 좌장을 맡아주실 파올라 바바리노님을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Good afternoon. So we're all looking forward now to a very interesting session around innovation in the national dementia management of Korea. I have really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since I left London, and I'm hoping to bring back with me quite a lot of ideas and good practice to share across various world cultures. So it is my pleasure to welcome to the stage as our first speaker, Son Jung-byun, I hope I'm pronouncing it correctly, sorry if I haven't, who is going to speak to us about the Korean Dementia Registry and Management System, K-DREAMS, what a beautiful name, and the Korean Dementia Observatory. Welcome to the stage.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 변선정입니다. 무엇보다 10시부터 지금 거의 5시에 가까운 시간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닥터 타룬 그리고 리유탕 그리고 지금 저를 소개해 주신 바바리노까지 다 먼 곳에서 와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약칭 K-DREAMS 그리고 KDO에 대해서 발표를 할 텐데요. K-DREAMS는 Korean Dementia Registry and Management System의 약칭이고 그리고 KDO는 Korean Dementia Observatory의 약어입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들을 발표함에 앞서서 먼저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레지스트리는 등록 사업이나 등록 리스트로도 불리는데요. 암이나 심혈관 질환처럼 몇몇 질환의 레지스트리는 성공적으로 이미 운영이 되고 있지만 치매 레지스트리는 전 세계적으로도 흔하지는 않습니다. 세부댐 같이 몇 개의 대표적인 치매 레지스트리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굉장히 걸음마 단계이고요. 한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디멘시아 레지스트리인 K-DREAMS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3년 전부터 발간하기 시작해서 매년 업데이트되는 KDO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암과 같은 다른 질병의 등록 사업과 마찬가지로 디멘시아 레지스트리도 잘 만들어지고 운영된다면 아래와 같은 목표 달성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별 그리고 국가별로 치매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파악할 수 있게 돼서 그 사회에 치매에 의한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치매 관련 서비스와 돌봄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그 니즈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치매 환자 추이 분석을 통해서 치매 관리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는 새로운 정책이나 아니면 치료법이 도입이 됐을 때 그 도입 전후로 레지스트리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파악을 한다면 그런 정책과 진단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판단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상 연구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등록된 치매 환자를 리크루트할 수 있다면 그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환자들을 리크루트할 수 있다면 연구 진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간 한국에서는 사실은 그 치매 상담센터의 주된 기능 중에 하나가 치매 등록 관리 사업이었기 때문에 치매 등록 사업이 이루어지고는 있었지만 체계적인 레지스트리가 구축이 돼서 운영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치매 관련 각기 다른 항목의 데이터를 일부 조금씩 포함하고 있는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고 계시는 데이터베이스들이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치매 관련 데이터가 분절적으로 좀 보관이 되고 표준화되지 못한 형태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치매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통계 수치를 산출하고 싶어도 그러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시점에서 치매 상병명을 가진 환자의 숫자, 치매 환자 수가 몇 명인지 각기 추출하면 그 시점에서는 55만과 45만 명으로 약 20%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그런 결과를 내기도 했었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심평원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치매 등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수만 가지 질병을 모두 아우르는 그리고 건강보험 청구 집행 등의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치매 관련 양질의 데이터를 산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그간 보건소에서 운영하던 치매 상담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PHIS라는 지역사회 보건정보 시스템이 바로 그 치매 등록 사업에 등록된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도 몇 면을 살펴보면 추정 치매 환자 수의 일부만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지만 데이터의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조금 더 큰 어려움이고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기존의 보건소에서 치매 등록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던 Public Health Information System의 치매 등록 관리 사업 관련 페이지를 캡처한 것입니다. 비록 한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해외에서 오신 연자분들도 뭔가 익숙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엑셀 시트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된 사람들이 로 바이 로로 그 이름과 진단 날짜라든지 검사 날짜 이런 개인 정보들을 넣어놓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스템의 목표가 치매 환자의 등록과 관리라면 첫 번째 등록이라는 면에서는 등록하려면 먼저 선결돼야 될 과제가 정확하고 표준적 방법의 진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단 부분에서는 관련해서 데이터가 비어져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등록 부분에서는 등록된 환자 수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실명 확인 절차 등이 부족했기 때문에 김철수를 김상수로 이름을 조금 다르게 해서 등록을 하면 치매 환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되고 잘못하면 이제 여러 명이 하면 세 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면인 관리라는 면에서는
이 시스템은 실적 기입이나 뭐 그런 등등의 공급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이었지만 개별 치매 환자의 관리를 위한 구조로서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민영선 과장님께서 이미 이전에서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2017년 9월에 우리나라에서는 치매국가 책임제가 시행되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정책, 치매국가 책임제의 가장 중요한 정책 내용으로 전국 기초 지자체마다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이렇게 계속 안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한국어로 릴리프라는 뜻입니다. 그런 치매 안심센터가 기존 치매 상담센터에서 수행하던 치매 등록 관리 사업은 여전히 당연히 이어서 하겠지만요.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조기 검진 사업뿐만이 아니라 신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 사례 관리라든지 아니면 진단 후 그 환자들을 케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추가를 했었고요. 또 중요한 것이 치매 환자의 데이케어를 위한 쉼터 사업을 추가를 하게 되었고, 또 치매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케어를 위한 치매 가족 서비스를 굉장히 추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치매 예방부터 진단, 그리고 진단 후 케어, 치매 돌봄자들에 대한 케어까지 전 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확장된 기능을 가진 치매 안심센터의 사업이 시스테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또 전국에 표준적인 업무의 틀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이 바로 K-DREAMS입니다. 기존 치매 상담 센터에서처럼 치매 안심센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치매 등록 관리는 핵심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K-DREAMS는 레지스트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치매 환자 및 가족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좋은 레지스트리가 갖추어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좋은 레지스트리가 갖추어야 될 요건은 Scope of Data Collection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컬렉션의 인스트루먼트를 표준화해야 하고요. 데이터 컬렉션 절차, 프로시듀어를 표준화해서 질환자를 등록하는 모든 센터에서 같은 방식으로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면 그게 그 좋은 레지스트리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현실에서 모두 구현되기는 어려운 부분, 그런 요건이긴 한데요. 특히 치매는 암과 같이 조직 병리 소견 같은 하나의 검사 결과로 진단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디멘시아 레지스트리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치매로 진단된 사람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 진단의 신뢰도가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환자로의 등록은 회색 박스에서 보이는 것처럼 표준화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진단이 내려진다면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치매로 진단되고 등록된 사람은 정말 치매 환자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뉴로사이콜로지컬 테스트, MP 테스트 중에 세라드 검사를 진행하고 입력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세라드 검사가 무엇인지는 모두 익숙하실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뉴로사이콜로지컬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센터에서 직접 MP 테스트를 수행하고 이 결과를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서 근무하는 진료하는 협력 의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세라드의 executive function이라든지 랭귀지, 제너럴 커그니션이라든지 메모리, 그 각각의 도메인에 대한 평가 결과가 모두 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은 치매 진단이 이루어졌을 때 그 치매 임상 진단 결과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여기가 진단을 적는 칸인데요. 이 진단은 인지 진단이어서 치매이냐, 경도 인지 장애이냐, 정상이냐를 구분해서 적도록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보셨던 페이지인 MP 테스트 결과를 종합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치매 중증도 CDR도 영역별로 나누어서 모두 평가를 합니다. 여기는 CDR을 적는 칸이고요. 이분은 지금 CDR이 그 썸 오브 박스가 8점이다. 이런 전반적인 중증도까지 같이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표준화된 진단 툴을 이용해서 진단 후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cope of Data Collection, Data Collection Instrument, Data Collection Procedure를 모두 표준화해서 전국 모든 센터에서 같은 방식으로 진단된 치매 환자를 등록한다는 것은 이 레지스트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화면은 K-DREAMS의 개인 관리 페이지를 캡처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 시스템의 그 주된 기능이 등록하고 그 두 번째 그 다음 중요한 기능이 관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보고 계시는 개인 관리 화면은 관리를 위해서 최적화된 화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계시는 케이스 그 할머니는 얼마 전에 치매 스크리닝 검사를 받으시고 치매 고위험군으로 등록이 돼서 치매 진단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여기서 보이시면 여기가 이분이 선별검사 스크리닝 테스트에서부터 진단, 감별의 어느 단계에 나와 있고 각 스텝에서 점수는 몇 점이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얼마 뒤에 센터에서 다음 서비스로는 어떤 것들을 받으실 예정인지가 여기에 예약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받으실 수 있는 여러 치매 관련 서비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는데도 아직 받고 계시지 않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면 그런 사각지대를 빨리 한눈에 파악해서 그 서비스를 연계시킬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분의 그 진단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주소라든지 보호자가 있다면 보호자의 정보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 사람에게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이 페이지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렇게 이분의 이런 정보들을 종합했을 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필요한 서비스에 바로 다이렉트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서비스 리스트가 여기에 윗부분에 나와 있어서요. 여기서 바로 모든 서비스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굉장히 이제 저희 K-DREAMS에서 자랑하고 싶은 부분인데 치매 가족들을 위한 개인 관리 페이지도 있습니다. 치매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이런 개인 관리 페이지에서 관리가 될 수 있는데요. 치매 가족 돌봄 부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얼마나 우울한지 그리고 돌봄 부담은 얼마나 높은지 치매에 대한 태도는 어떤지 등등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센터를 방문했을 때는 점수가 어땠는데 여러 가지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을 받은 다음에는 점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분의 그 케어 트렌드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강점, 등록 시스템으로서의 강점, 그리고 관리 시스템으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K-DREAMS는 사실은 지금 운영되기 시작한 지 한 1년 남짓한 프로그램 시스템입니다. 이 그래프는 2019년 1월 기준으로 약 1년 1개월 정도 이 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한 뒤에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과 그리고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수치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180만 명의 어르신이 여기에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고요. 이 180만 명에는 정상인지 노인, 그러니까 치매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받으시는 정상인지 노인과 그리고 경도인지 장애 노인,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을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치매 환자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180만 명 중에 35만 명 정도는 치매로 받으신 분들이 등록되어 있고요. 한 달에 약 10만 명 정도가 등록되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커지고 있는 보건 관련 빅데이터입니다. 그런데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네,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사실은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떤 효용이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K-DREAMS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여러 번 실용적 목표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활용될 예정입니다. 임상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적절한 대상자를 리크루트하는 것임을 아실 겁니다. 제가 아까 레지스트리의 목표 중에 하나가 연구 대상
리크루트먼트 같은 임상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임상 연구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전국 단위의 서베이에 이 레지스트리를 활용하였습니다. 치매 안심센터가 이제 설치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치매 안심센터 초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우리가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야 어떤 서비스에 강점을 둘 것인지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전국 치매 안심센터 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등록된 치매 그리고 고위험군 정상인지 가족을 층화 추출해서 전반적인 만족도와 각 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물론 만족도 조사는 그 안심센터 센터에 있는 직원이 직접 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됐다가는 아무래도 결과에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저희가 층화 추출한 랜덤 추출한 결과를 가지고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등록 시스템은 실적 보고에 낭비되는 행정력의 절감에도 이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치매 상담센터 실적은 왼쪽 표와 같은 템플릿으로 보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표에 종사자가 각각 숫자를 카운팅해서 넣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뒤에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으로 중앙정부로 넘겨지는데 실적을 수치화하는 과정 그리고 가공하는 과정 등의 각 단계마다 행정력이 소요되고 또 수기기 과정에서의 수치 오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에는 치매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기초지자체로부터 엑셀 형태의 실적 보고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필요 없이 K-DREAMS의 그간의 사업 내용을 충실히 기입하는 것만으로도 전국적인 실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 실적뿐만 아니라 운영 실적까지 담도록 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얼마나 적절한 인력들이 모두 충원이 되었는지 그리고 필수 교육을 얼마나 이수하였는지 그런 운영적인 부분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스크리닝 테스트를 받아서 고위험군으로 진단된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이 진단검사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런 질적인 평가들도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계속 이어지는 이런 각종 모니터링 수치들이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인 행정력이 들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많은 이런 인력과 그런 노력의 감소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페이지는 지금까지 이제 256개 치매 안심센터에서 이렇게 등록하고 관리된 사람들의 치매 관리 현황을 대한민국의 치매 관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대시보드입니다. 여기에서 이 대시보드에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치매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 치매 환자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지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의 데모그래픽스는 어떤지를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치매 가족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그런 현재 부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서비스인데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실종의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들에게 실종 방지를 위한 인식표를 보급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넣는 개인 정보가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와 바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종이 일어나면 바로 경찰서로 인계가 되게 되는데요. 경찰서로 인계되었을 때 치매 안심센터 데이터베이스랑 이 연계된 데이터를 확인함으로써 그분들을 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리안 디멘시아 업저버터리 한국명으로 대한민국 치매 현황이라는 책자를 3년 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KDO에는 굉장히 세세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KDI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치매 역학 그리고 치매 관련 부담
지역사회의 리소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 계신 종사자분들은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 이 KDO의 강점은 기초지자체 단위 하나하나마다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 안심센터에서 본인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직접적인,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어떤 리소스들이 있는지도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KDO가, K드림스가 생기면서 굉장히 내실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금 좋은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KDO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보건복지부, 뭐 건강보험, 통계청, 심사평가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두 다 받아오느라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받았던 치매 상담센터의 실적이 아까 PHIS 화면을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비어있는 부분들이 많았고 또 수기로 작성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원하는 그 다각도에서의 평가,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K드림스에는 뭐 치매 가족 힐링 프로그램을 받는 치매 가족이 몇 %인가, 그들의 만족도는 어떤가,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그리고 힐링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KDO를 훨씬 더 내실 있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K드림스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여러 가지 치매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과의 연계인데요. 건강보험, 예를 들어 건강보험 자료에는 이분들이 어떤 치료를 받고 있고 어떤 약을 드시고 있고 어떻게 입원해서 얼마나 길게 입원하시는지, 이런 의료 관련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과의 인터페이스가 향후에 법적인 그런 검토를 거쳐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K드림스 우리 한국 전체의 치매 관련 데이터베이스,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여서 결국에는 치매 관련 정책을 고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주된 시간을 K드림스를 소개하는데 할애를 했습니다. K드림스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보건 관련 빅데이터입니다. 치매 관련 보건 빅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에서 수행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종이 없이, 그리고 효율적으로 낮은 그런 굉장히 이펙티브하게 이밸류에이션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치매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는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요. 이 K드림스가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an amazing presentation. This has been incredibly wonderful to hear. And I have to say some of the elements of K-Dream, the big data potential and opportunity, but also the way in which you link the person with dementia and their caregiver, most fascinating. Now, we are running a bit short on time, so we'll take questions at the end. Okay. And could I now please ask On eSIM to please come upstairs and tell us a lot more about the wonderful National Dementia Helpline. 네, 안녕하세요. 중앙치매센터의 심은혜 연구원입니다. 오늘 치매 상담 콜센터의 역할과 역사에 대해, 활동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게 국제학술대회이다 보니 제가 영어로 발표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요. 이제 국어 대신 영어로 준비한 만큼 혹시 내용 전달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Well,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for being here today. It is a great privilege to invite here and share with you about the Korean National Dementia Helpline.
an example of the dementia-friendly society mentioned earlier today. What would you do if your parent with dementia accuses a family members of stealing every minute, but don't know how to deal with it? What if you are a caregiver and the care facility has just rejected your spouse for the aggressive behavior, but have no one to ask for help or for information? What would you do? If I were you, I would dial 1-899-9988. It's the number of the Korean National Dementia Helpline, which can be shortened as KNDHL. The number 1-899-9988 is easy to remember, but also has a wishful meaning for people to be able to keep their healthy memory of 18 until 99 years old and live sprightly with it until 99. Before we move on, let's watch the video clip on KNDHL. KNDHL used this video for public service advertising in the media to promote KNDHL. 리모트 움직일 수 있게 다시 Well, the video clip had a sound, so I'm sorry. I apologize for the mistake. But the video is on YouTube, so if you search the Korean National Institute of Dementia, it's easily found. This page is KNDHL's history at glance. KNDHL started in December 2013, and it prepared the counselors for 4 months before it opens. The training programs for the counselors will follow during the presentation. 1 month after its opening, KNDHL started weekly policy suggestion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it continues until today. In 2015, KNDHL became more close to the public by offering the Hanaro service, connecting the clients and the local dementia centers, as well as by publishing and distributing Spring in My Hometown, a KNDHL annual report. In 2016, KNDHL started to support dementia family self-help groups titled as Hearim, which means careful and thoughtful understanding of others' situation or mind. KNDHL achieved Korean Standard Certification in 2017, proving the excellence for its service and management. And last year, KNDHL took off as a dementia research center by conducting a nationwide telephone survey. The KNDHL started in a firm ground that is backed by legislation. On the legal side, the Dementia Management Act provided the base for KNDHL to be launched by stating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establish a dementia counseling call center to provide professional and systemic counseling service about prevention of dementia, management of dementia patients, and etc. in its Article 17. And on the policy side, the second Dementia Management Act also provided a base for KNDHL to be installed under the Korean National Institute of Dementia, as well as the base for its role to perform, that is, enhancing family support. The KNDHL now has grown to the organization with about 30 staffs.
Depends on the types of the counseling. The counselors are divided into two groups, general and professional. The professional counselors who provide emotional support and more in-depth counseling than general counselors have over 4 years of related experience when hired. Nearly 70% of the staffs have background in social work, and about 44% have master's degree. With the head of the department, KNDHL has two teams, management quality and counseling quality. Management quality team takes care of the administration, such as budget and staff training. The counseling quality team monitors counseling service provided and is responsible for the annual report, Spring of My Hometown. KNDHL has the capacity to handle maximum of 2,000 calls at once. The incoming calls made to KNDHL go through the dual security system, which are the firewalls and the L3 switch. Both work in pair to filter and let only the valid IP addresses to come through for the counselors to answer. The call information is encrypted and is saved in the server locat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The saved files are used to indicate the current status of calls in the screen and the counselors' computers at KNDHL, as well as to manage the call and the caller's history through the helpline software. The two CTI servers support each other, so when CTI 1 works, the other rests. But when a problem occurs and CTI 1 stops working, the other wakes up. As a result, the system is at work at all times. The incoming calls made to KNDHL are also voice recorded, and it is monitored regularly. To protect this network system, KNDHL has its own power system that can back up the network for up to 30 minutes in case of blackout. KNDHL service can be grouped into 6 strategies. First, accessibility for the client convenience. Second, quality control for the high-level counseling. Third, active care for devoted support. Fourth, bridging for filling the gap between the client and the dementia center. Fifth and last, research and policy for delivering the voice of people with dementia to the policymakers. First is counseling. KNDHL is open to anyone who has questions about dementia. There are 3 different ways to contact KNDHL. If a person is a caregiver and can answer the phone only during the certain time, he can use a smartphone application called Check Dementia to make callback reservation. The major method used to reach KNDHL is via telephone. KNDHL's counseling service is available 24/7, and since its opening in 2013, KNDHL never had a day off. Lastly, a person can access KNDHL via online by leaving the questions in the bulletin for the KNDHL to answer. KNDHL provides counseling in 2 types for the inquiries that people bring. The information counseling is usually done by the general counselors and lasts for about 5 to 10 minutes per call. The information counseling is about symptoms and treatment methods of dementia, ways to prevent or the risk factors. The care counseling is done by the professional counselors who have more experience with the people with dementia. The care counseling is about supporting the caregivers and includes the communication regarding the skills for dementia, care burden reduction, emotional support, and stress management. The care counseling typically lasts for about 30 minutes per call. The counseling provided has grown visibly over the past 6 years. The total number of calls ended at around 92,000 last year. It is the number that has increased about 42 times when compared to the numbers in 2013. The callers, and thus the clients of KNDHL, are usually a female family member of people with dementia. The most clients are in their 30s to 60s. The proportion of the number of people in each 10-year age bracket is about 15% on average over the past 6 years.
The call to KNDHL come from across the nation. As shown in the screen, people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use the service the most since the beginning of KNDHL. However, when I looked at the counseling status by region, by year, among the 17 provinces in Korea, the number of users from Chungnam Province,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Jeju Island have increased the most between 2013 and 2018. Which indicating not only the total number of users, but also the mind share of KNDHL among people in the country has increased as well. Furthermore, it is not only the people in Korea who use the KNDHL. Since the KNDHL opens 24/7, people from abroad also can use the KNDHL counseling service at their convenience, regardless of the time difference. The total of 131 overseas Koreans called to KNDHL for the last 6 years. While the most of the calls are made from the United States, KNDHL receives the calls from China, India, Malaysia, Japan, and even from Kuwait. And overall, KNDHL conducted counseling about support services and early detection the most. These two areas take up to 78% of all the counselings done. But the proportion of the counseling content that people inquired the most has changed over the years. In the information counseling, the inquiries regarded to the early detection was the major reason for the clients to contact KNDHL. But in 2018, it has changed to the support service. The proportion in care counseling is also turned from care skills to care burden. I think these changes indicate that the KNDHL is taking its place more and more among the caregivers and the people with dementia who already are living with dementia. Next is the staff training. To provide the high-quality counseling, KNDHL makes certain that its counselors are well prepared. KNDHL provides 280 hours of training about dementia and counseling when first hired. At the end of this new hire training, the counselors writes the final test, and only those who pass the test can start to take their own calls for counseling. Even after starting the counseling, the counselors are trained with continuing education. KNDHL provides 140 hours of training each year to every counselors. The contents for the continuing education vary, and the training covers from the most recent related information on dementia and care to counseling and communication skills for client satisfaction. To improve their counseling skills and for the counseling quality, KNDHL staffs also receive training individually and in groups, using the calls recorded through the KNDHL's network system. The KNDHL monitors the voice recording of the calls to KNDHL both frequently and regularly. The frequent monitoring is 5 to 6 cases per week, and the regular monitoring is once a month, 1 case for each counselor. The calls are monitored for the voice, intonation, speech pronunciation, and skills on needs assessment, problem solving, information delivery, and communication. Each counselor receives feedback for their skills and attitude that appear during their counseling sessions, so they can recognize what needs to be improved. If the same issues appear commonly from a number of counselors, the supervisors in the counseling quality team give a group coaching to those counselors to help them to learn to advance their capacity. Depends on the issues that appear and the size of the counselors who are under those problems, the call monitoring can become an indicator for the subject to cover in the next staff training. One of the criteria on selecting the calls to monitor is the auto calling system result. As one of the methods to maintain its counseling quality, KNDHL conducts 3 types of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all the year round, and ACS is scheduled every month. It connects the client to the survey at the end of the counseling with their permission and asks for their experience with KNDHL on the access time, counselor's attitude, and the counseling content.
People answered the questions in the level of 5 for each question, and for the calls that scored low, become the case to examine for the call monitoring. Mystery Shopper and the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is conducted once a year and focus on the needs assessment and communication skills and the client's overall counseling experience each. Besides the effort to maintain its service at high quality by staff training and customer satisfaction, KNDHL provides the services a step further than offering the telephone counseling. Through the counseling on dementia information and care, the counselors obtain information on the clients and their situation. When the client needs resources beyond information giving and emotional support, KNDHL refer the clients to the service providers outside of KNDHL or walks the clients to the in front of the service provider's door. The resources for referral can be divided into 4 types: the services in the local dementia centers and the services through long-term care insurance or not-for-profit organizations. For the services such as early diagnosis and addiction treatment, KNDHL forward the client's information so those organizations can contact the clients. Other services like medical supply benefits, KNDHL first explains the process and gives the information about the service provider that is near to the client, and then mail the documents so they can file the application themselves. KNDHL have their own data of referral resources and continue to update it. This is one of the best examples of the KNDHL's referral service. A son called to KNDHL and reported that his mother cannot remember his name and repeats the same word over and over. He also described his mother has had reflux esophagitis for the last 15 years. He also said she's only 23 kilograms at the moment. He also explained that their living became difficult to make ends meet due to the high rent in the city and the mother's debts. So they recently moved to the outside of Seoul when he reached out to KNDHL. After the call, KNDHL referred the son and the mother to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and see if they could apply for the emergency aid and support. Thankfully,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was able to intake this family and assist them with their rent and minimum cost of living. After a while, the son called KNDHL again, saying that the mother is suffering from ascites. KNDHL contacted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again, and through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the mother received emergency medical aid. Like the case of this family, KNDHL connected the clients and their resources 350 times in 2018. And since its opening, 1150 cases were covered for the resource coordination. In addition to the resource coordination, KNDHL also provides case management to the people with dementia or their caregivers who appear to have complex issues and be in need for the regular and continuous support. Case management is mainly about the enhanced emotional support so the caregivers can gain strength and walk through their journey with people with dementia. For the case management, KNDHL had 430 clients in 2018, offering about 4,700 case management sessions in total. It is about 11 sessions per client. Another example to introduce is for the case management. A daughter, the caregiver, living with a mother with dementia. In 2015, the mother had a car accident, and while examining her condition, the family found out that the mother has a tumor in her brain. The physical exam also indicated that she had a light stroke and arteriosclerosis at the time. Soon after, she's diagnosed with an early-stage dementia. As her condition progresses, the mother experienced a rapid decline in her ability for the short-term memory, and it led her to the depression and social phobia. Furthermore, once delusion breaks in, the mother and the daughter started to fall apart. The mother and the daughter confronted the most about the mother attending the daycare center. When an officer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visited their house for the mother's long-term care grading test, the officer introduced KNDHL to the daughter.
The daughter called KNDHL in 2016, about a year and a half after the mother is diagnosed with dementia. Since she had no one around until then to express her hardships or someone to really understand what she's going through, the daughter poured herself out to the counselor at KNDHL. From that day, the daughter started to receive case management from KNDHL and had sessions with the counselor twice a month. With the support from the counselor, the daughter realized firmly that her mother to attend the daycare center would benefit both of them and persuaded the mother to register at the daycare center. As a result, the mother began her first day at the daycare center within a month from the day that the daughter called KNDHL. The mother's condition had improved as she starts to go out and meet people at the daycare center, and this change affected the daughter's condition as well in a positive way. KNDHL continued to provide case management and assist the daughter to assist her mother with her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The KNDHL's caregiver support expands its service to the caregiver education. When the provincial and metropolitan dementia centers host a training course on family education program named Hearim for the professionals at the local dementia centers so they can operate the program at their dementia centers, KNDHL counselors play a role as an instructor with their expertise in dementia and the experience with the family of the people with dementia. In 2015, a year that the Hearim is developed, KNDHL gave 55 lectures in 17 provinces, and through the local dementia centers, Hearim is being implemented across the nation. In addition, for the caregiver self-help groups that request the support from KNDHL through the local dementia centers, KNDHL matches the counselor with the group and offers its members the counseling for care skills and the ways to reduce the care burden. This service started in 2016, and since then, KNDHL supported about 1,800 caregivers from 228 caregiver self-help groups. The next is the call reception service called Hanaro that KNDHL offers for the local dementia centers. Through this Hanaro service, KNDHL turns the local dementia centers at work also for 24/7 for the clients, even after the business hours or on holidays that the local dementia centers are supposed to be closed. While the dementia centers are closed, the calls to the local dementia centers are redirected to the KNDHL. If the clients have inquiries that the KNDHL can answer immediately, such as the location of the local dementia centers or the information on the support services, KNDHL takes the inquiries and ends the service. But for example, if the inquiries are about making a reservation for dementia screening with the local dementia centers or about submitting the application for the services, KNDHL takes the call and forwards the messages to the local dementia centers the next day. Can I ask you to speed up the last slides? Otherwise, we won't have time for the final speaker. Sorry. Sure. From 2015 to 2018, KNDHL served a total of 364 local dementia centers and the public health care centers through this Hanaro service. The number of inquiries that KNDHL processed through the Hanaro service totals about 14,000. As the numbers of the dementia centers using the Hanaro service increase, the inquiries that KNDHL covers also have increased over the year, and it ended at about 5,400 in 2018. Okay, the quick to the last is the telephone survey that KNDHL added its role as a dementia center in 2018. And the policy suggestion that KNDHL collects and organizes the problems that counselors receive over and over during the counseling and sends the content as a policy suggestion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nce a week. The yearly suggestion that has made is about 100 on average. KNDHL hopes that these suggestions will contribute to improve and change the policy for the people with dementia. And second to the last slide.
Overall, in 2017, KNDHL received the Korean standard, the KS Service Certification for its services, counseling process, and the management system that were presented here today. KNDHL met all the standards guidelines for the helpline service, such as organization management and confidentiality protection. And through this certification, KNDHL officially became an organization that the client can trust for the service they receive. So that's what I have for today. I hope it was a useful time for you to learn about KNDHL and its work. So thank you for your time, and I also want to thank KNDHL for all their work. If you have questions or want to know more about KNDHL, please find me at the end of session, and I'd be happy to answer the questions or introduce you to the head of department. Thank you for your time. Thank you very much for a wonderful presentation. I used to be on the board of one of the largest charities in England that does homelessness advice through the biggest helpline in the sector. And I have to say, this is a dream that a government could pick up these at such level of depth and obviously at such level of thinking and development of the helpline. It's been absolutely a pleasure to listen to you. But now, without further ado, we will pass to the third speaker, who is Yoon Hae Jo, who will tell us about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which are propelling the National Korea Dementia Plan. Thank you so much. 네, 안녕하세요. 중앙치매센터의 조윤혜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저한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이런 시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어로 발표해도 된다는 걸 오늘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2달 넘게 고생한 게 아까워서 그냥 영어로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앞 선생님보다는 영어가 조금 짧습니다. 그래도 너그럽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kay, good evening. So finally we are in the last stage of today's conference, and so thank you for your great patience, and please show me your generosity until the end. So as the last presenter, I'd like to show you what we do to propel the National Dementia Plan. As you have seen throughout today's conference, the South Korea government does many things like building National Dementia Plan 3 times and operating the National Dementia Helpline for 24 hours. But it still needs more help from the others to make this plan successful. At this point, a public-private partnership plays a very important role. So before we start, I must mention about what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is. It's also called P3 or PPP for short. I will use the wording P3 today. It sounds much better. And there are many definitions about P3. This is one of them mentioned by OECD in 2008. According to the OECD, P3 is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one or more private partners, which may include the operators and the finances. Some people say P3 as a long-term contractual arrangement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for mutual benefits. For the government, this benefit can be to deliver public services effectively in the country. On the other hand, commercial company, for example, gaining a positive brand image for their customers can be the benefit for the private sectors. Of course, there can be more benefits. Whatever the benefit is, it's clear they work together for the same purpose and create a synergy impact. So P3 is now used in the world broadly and commonly to deliver public services. The government not only share the risk and resources with private sectors, but also use their innovative technology to promote public interests. So now P3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dementia issue, of course, in a positive way. The third National Dementia Plan includes various objectives for not only dementia patients, but also their family, elderly people, and even young people. To achieve all of these tasks, the government needs cooperation from the private sectors in various areas. As you see this screen, the KNID, the Korean National Institute of Dementia, the expert group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has built relationships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to overcome dementia.
Especially, KNID tries to expand the scope of cooperation so that as many people as possible to join the National Dementia Plan through private sectors. So if it is possible, I may classify the main areas where we use P3 into 4 large groups like this. So first, awareness. The third National Dementia Plan says it's very important to improve public awareness in order to make a dementia-friendly environment. As we all know, dementia is now a very common disease in the world, and there's no cure yet. It means we can be one of them, the people with dementia and their family or neighborhood in the future. That's why we must know how to live with people with dementia in our community. So for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dementia awareness, we must consider multiple dimensions such as prevention, care, and well-being with dementia. Therefore, cooperation with professionals in diverse private sectors is able to lead a successful dementia awareness campaign. Dementia Partner Program of KNID is contributed to effective P3. Anyone over age 8 can be a dementia partner after completing online dementia partner education. Now there are about 700,000 dementia partners in South Korea. In the case of group registration, they are designated as a dementia-friendly organization and encouraged to take part in the dementia awareness campaign in their community. So if you are not dementia partner yet, please visit our homepage and do not miss this chance to be a dementia partner. So earlier this year, there are around 1,000 dementia-friendly organizations, including commercial companies, non-profit organizations, public schools, and libraries. Those designated dementia-friendly organizations are very familiar places for local residents. Banks, local art gallery, libraries, museums, any institutions like them can be designated. The dementia awareness campaign planned by the government can go into the local community through dementia-friendly organizations. The more local facilities and institutions become dementia-friendly, people get more opportunities for improving their awareness. So we're growing the size of P3 by designating more dementia-friendly organizations. So let's see the case of KT. This is one of good examples to show how dementia-friendly company works. KT Corporation is the largest telecommunication and IT company in South Korea. It has abundant technology which can be used to change people's attitude about dementia, like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and some robots moving in response to coding commands. And they cause interest of seniors who are afraid of thinking about dementia in their daily life. And KT IT supporters, composed of executive and staff members, they help elderly people to use these digital devices to prevent the dementia. So KNID suggested them to use their resources for local dementia centers. As a dementia-friendly company, KT IT supporters completed dementia partner education and provided a dementia prevention program at the local dementia centers. Most participants expressed satisfaction and said they are willing to participate in more dementia prevention programs in the future. And all of these digital devices here is used to stimulate the brain of old people to prevent dementia. And those devices were provided by KT for free. So because of the time limitation, I'm just gonna skip this slide. Okay, so what about the dementia-friendly university? Gangnam University was designated as a dementia-friendly university in 2014. Dementia-friendly university has to open annual dementia-related course in the regular curriculum, which approves credits for students. Gangnam University also offers Understanding Dementia course for every student.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realize that dementia is everyone's issue and they have a chance to change their attitude on dementia in the positive way. This education provides a motivation to the students to join in the dementia-friendly community. Library also can become dementia-friendly. In South Korea, there are more than 20,000 libraries and around 400 million people are using libraries a year. Even in a small town, anyone can go to their local libraries. Therefore, libraries can be an effective network to deliver dementia information in the local area. And there is another interesting statistics.
The report from Seoul City, released last year, shows people in their 70s use the library the most. It means libraries have high accessibility to elderly who are high-risk groups for dementia. So KNID launched the Dementia-Friendly Library program, and there are already more than 160 dementia-friendly libraries in this country. And designated libraries must set the separated special section to offer dementia information to users. And dementia-friendly libraries mostly offer books and movie screening, which help to understand dementia-friendly environment. And there are some operating dementia prevention program for local residents too. And we provide the list of new publications relating dementia every month so that the dementia-friendly libraries can organize dementia section well. KNID also encourages dementia-friendly company to donate materials like books recommended by experts to the library. So there are 2 dementia-friendly companies donated the books for dementia prevention to these dementia-friendly libraries in 2017 and 2018, respectively. And media has a great influence on improving public awareness too. The public sector, like KNID, needs to use major media like TV or newspaper to deliver a dementia awareness campaign to encourage public's attitude on dementia. And 조선일보 and 중앙일보 both are influential and have a lot of readers. And 조선일보 is one of the dementia-friendly companies, and 중앙일보 Health Media is collaborating with KNID since we as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n 2014. So, as part of cooperation for improving dementia awareness, we publish special reports on the newspaper to deliver the right information about dementia. MP3 is contributed to cultivating a culture for daily dementia prevention. The third National Dementia Plan also mentions about cognitive training programs and dementia-free index focused on healthy elderly adults. Dementia prevention lifestyle is extremely important for all generations, not just for the elderly. As we know, there is no cure, so it's the best to reduce risks and strengthen protective factors. But the public tends to feel pressure when asked to have a dementia lifestyle. We may need money for this, or it can be difficult. That's what we usually think. But certainly it does not. To encourage dementia prevention actions, KNID developed the 333 rules of preventing dementia and dementia prevention exercises and the 두근두근 brain fitness for all publics. And P3 also helps everyone can take part in dementia prevention contents easily. Through various resources of private sectors, the contents can become more familiar with public. And also, P3 lower psychological, physical, and economic barriers toward dementia prevention. This is how we introduce the 두근두근 brain fitness to the public. This fitness program is a cognitive enhancement program using daily newspaper, so readers find a fun from using headlines, pictures, and words which are changed every day. Only pencils and newspaper, they are all needed, and there is no fee, of course. And we all know about the 조선일보, the major newspaper in South Korea. It is especially popular for elderly readers. So it became an effective method to deliver brain fitness every day for the senior. It has published this section every day more than 1,000 times since its first publication in 2014. And the Farmers newspaper targets readers who live in a rural area. It is the most influential paper in rural areas and ranked 5th in terms of circulation among Korean daily newspapers. It also has published 두근두근 brain fitness twice a week since April in 2017. And 조선일보 has conducted lecturing tours all around the country to promote this program. And there was the brain fitness contest sponsored by 조선일보 in 2017. And as we know, agenda setting of media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public. KNID and those newspapers are trying to set an agenda about dementia prevention towards its readers. It's clear that physical exercise is good for dementia prevention, but it's hard to try if we are too old or it's too cold to go outside. Dementia prevention exercise was developed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an indoor exercise, safe and simple for everyone.
So it has the same effect as walking outside for 30 minutes. KNID and KBS, the national public broadcaster of South Korea, made a new version of dementia prevention exercise in 2017. So it is called Overthrough Dementia Dance, much simpler and easier than previous one. So we introduced this to live broadcast to promote dementia prevention exercising. And to get more attention, the dance was promoted by viral challenges on the social network service. With the growing number of dementia patients, it became a big issue to care dementia patients and dementia high-risk groups. In order to protect them against dangers like missing, depressing, or isolation, the third National Dementia Plan highlights the partnership among related agencies. In this part, we will see the cooperation, particularly among public agencies. As the number of people with dementia is increasing in South Korea, the number of reported missing is also increasing. Fortunately, most of missing people with dementia tend to be found quickly because South Korea is quiet, small, and densely populated. However, the increasing missing people with dementia is still a serious problem because sometimes some are found dead. So to prevent missing of people with dementia, KNID established a firm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We share database of missing people with dementia. So if somebody reports a missing person with dementia to the police, KNID can also verify the report through our management system. KNID provides missing prevention tags and code number for people with dementia, so people can attach this tag inside their clothes. And the code number on the tag includes your personal information, so this information is sent to the police agency profiling system. And people can register themselves as a dementia guardians with Check Dementia application. You can see every missing of dementia patients reports in the area you set, because this Check Dementia has the data given from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profiling system. So when you find a reported missing elderly person around you, you can report to the police directly by Check Dementia. The cooperation is expanded to promote mature dementia support service.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promoting pre-registration of fingerprint for people with dementia. If people who don't remember where they live are found, the police confirm their fingerprint and take them home in safety. This pre-registration of the fingerprint was available at the police station before, but now dementia patients can register fingerprints in advance at local dementia center too. To prevent missing of dementia patients, enlarging cooperation among related agencies is very important. As I mentioned before, KNID and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losely cooperate to share data. And based on the related law, KNID performs as a bridge connecting National Forensic Service and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to identify unidentified dementia patients through genetic testing. In addition,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ervice sends information on unidentified old people sheltered in institutions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So KNID compares this data with missing dementia patients' data of National Police Agency to figure out if they are sheltered without anyone knowing. And severe depression of dementia patients and their family due to care burden often leads to committing suicide. To prevent this tragedy, KNID and 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n 2014, which includes a suicide prevention promotion for dementia patients and their family. For example, if a client of dementia helpline feels suicidal, it is reported to the local suicide prevention center or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in order to provide a proper suicide prevention service. Like this, it is possible to provide proper services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rough cooperation among the public institutions. But there are still people outside of national support. The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are particularly vulnerable. KNID and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have worked together for this dementia high-risk group. Based on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n 2017, retired government employees perform as dementia guardians. After they become dementia partners, they visit elderly people living alone in the local residence. These volunteers care for them, check their cognitive availability, provide a dementia prevention program. If some needs a dementia screening test, take them to a local dementia center.
Finally, the role of P3 for education. So at this time, I'm going to talk about the education for general public. For effective education, especially for kids, KNID and AGI Korea made educational materials so that kids understand about dementia. This storybook about the princess who has a mother with memory loss was produced as an augmented reality book. And KNID distributed this storybook to all local dementia centers last year and dementia-friendly libraries. In addition, AGI Korea adapted this story into a play and released across the country in World Alzheimer's Month. And there is another education for specialists working for dementia partners. It is also very important. If the government runs a special training course for the specialty alone, it must take too long to meet all the demands. So many private institutions are in charge of education for a specific job group on behalf of the government. As you see this screen now,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pports budget for the institutions, and KNID develops and supplies a standardized training curriculum and textbook. If necessary, we provide instructors. Especially, KNID manages personal education history in order to improve overall quality of related facilities. So there is another example about this professional education, so you can check your workbook. So a few more minutes, I'm almost done. So to sum up, in the past, the government was required to search for resources to prepare a national dementia plan. And there were enough resources which can be contributed to overcoming dementia in the private sectors. But due to the lack of mature understanding, it was difficult to meet each other. As a result, most efforts overcoming dementia were not so well organized. They have been done separately and respectively. But since the establishment of KNID, partnership between public and nationwide private sectors has been activated more than before. It is possible because KNID is an expert group for both the political theory and practice. We expect that more private sectors join in overcoming dementia movement and make dementia-friendly community altogether. And all of this will lead effective dementia management. The National Responsibility Declaration on Dementia is still going on, but we hope it becomes everyone's responsibility. It is a matter for everyone who lives in this aging society. And I'm pretty sure P3 is an extremely important key to make more chances for the people to participate. So this is the end of my presentation, and I think I did my best to tell you enough as possible as I can. Although we still have some challenges for successful partnerships, but we keep developing partnerships to prepare National Dementia Plan. So, ladies and gentlemen, let's work together for the same purpose, and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hank you so much for this great presentation. This is a very tricky subject, and we are delighted that you spent some time explaining to us exactly what you're doing. And we can also ask questions afterwards. I'm not sure how much time we have, if at all, for questions. 네, 자리를 지금 해주시면 돼요. 네, 괜찮습니다. 세 분 발표가 전부 끝났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우리 변선정 보센터장님과 심은혜 연구원님, 조연혜 연구원님 세 분을 잠시 무대 위로 모시고요. 또 저희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네, 마이크 쪽으로 가시기가 부담스러우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만 좀 들어주십시오. 뒤쪽에 계신 분들 내려오시기 네, 빨리 네, 우리 스태프분 어디 계시죠? 마이크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ve we got anyone? If not, I have a question. We have a gentleman there. Would you like to come down? There's a lot of exercise happening right now. 예, 감사합니다.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심철재 부장입니다. 지금 치매 안심센터가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치매에 있어서 예방이 중요하고 그리고 치매 선별 검사를 통해 가지고 경도 인지 장애자들에 대한 어떤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초기 치매로 가는 걸 갖다가 막아야 하는데 대상자 치매 선별 검사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대상자를 어떤 형태로 발굴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일본이나 대만에서 오시고 그런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보험자의 우리나라는 지금 건강보험이 단일 보험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재 보건소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서 공단에서 검진 결과 활용 동의서를 활용해서 수감자한테 받아서 고위험군자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치매 안심센터에서 자료를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런 걸 활용하고 있는지 보험자의 자료를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형태로 치매 검사 선별 검사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So, thank you. Yes, you want to take it, and then can I ask Liu and Norio, perhaps, if you have a second to take one of the microphone also and finish the second part of the question. Thank you.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치매 안심센터에서 선별 검사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본인이 일단 인지에 문제가 있다고 subjective cognitive complaint이 있는 사람이 그런 검사의 니즈를 느껴서 필요성을 느껴서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게 또 원칙적으로 맞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전에 이제 또 좀 이전에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에 가서 스크리닝 테스트를 하는 그런 센터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는 인지 능력에 대한 검사를 66세 생애 전환기에 전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66세가 되는 전국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인지 저하에 대한 스크리닝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에서 거기서 인지 저하로 나온 사람들은 사실은 그러면 진단 검사로 연결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단 검사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사 결과를 통보할 때 통보 자료에 치매 상담 콜센터의 번호를 적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협력 사업을 통해서요. 그래서 치매 상담 콜센터 번호를 보시고 인지 저하로 나온 분들이 콜센터에 전화를 많이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인지 저하로 나왔는데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진단 검사로 연계를 위해서 치매 안심센터에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 안심센터에서 이후 단계, 진단 이후 단계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질문에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대만의 케이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다음 노리오. I'm afraid Liu and Norio are not in the room at the moment, so we won't be able to ask that question. Any other of the panelists want to contribute to this question? Where is she? Norio? Yes. 네, 맨 Sorry, 앞쪽에 I couldn't 계십니다. see you there. Can you hear me? And in Japan, people who have the cognitive impairment can go everywhere in the medical center, so we can check. But in terms of prevention,
target person is maybe we have the person without cognitive dysfunction. So in that case, we have to think about how to reach them to the cognitive test. In case we in the driving license renewal, so we have to check the cognitive function if the person is 75 years old, older. So maybe it's a chance to deliver such a kind of cognitive function test to all person in Japan. It's one example in Japan. Thank you so much. Liu, given my vision is not that good, is Liu here and I'm not seeing her? No. No. So any other comment from the panel? No? Any other question from the floor? Yes, please. 네, 역시 마이크가 가니까 좀 편안해 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업치료사 서연아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변선정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치매 안심센터는 뭐 K-드림스라는 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앞으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정보를 받거나 뭐 보건소에서 치매 안심센터와 연계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실무를 하면서 정보를 보호자분한테 받는 정보가 대부분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런 시스템 도입이 장기요양 기관에도 도입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 그 치매 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된 이런 정보들, 치매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잘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사실 이 시스템 K-드림스에 다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은 당연히 요양기관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장기요양보험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건강보험에도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레지스트리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런 데이터를 여기에 등록할게 그런 거에 대한 동의를 받는 거거든요. 좋은 레지스트리의 선결 조건 또 다른 선결 조건이 있긴 한데 저희가 동의를 받을 때 이제 그런 확장성을 고려해서 그 동의서를 꾸려서 그러니까 준비하고는 있지만 그 연계에는 굉장히 그 많이 해결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있어서요. 그리고 또 비용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고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향후에 계속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야지 달성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각각의 기관이 같은 정보를 쉐어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 줘야 하는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그 WHO에서도 강조한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구축과도 궤를 같이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so much. That's a good reply. Now we don't have a lot of time, and in the little time frame left, I'll exercise chair privilege and I'll ask the last question, and that is for you again. One thing that really struck me is the level of complexity when you have set up the K-Dream system. When you did that, did you take inspiration from any other system, be it public or private? And where did you go for inspiration and for advice in order to try and set up a system that was cogent together and with such level of relationality between the various components of the system?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그런 이 치매 관련 레지스트리 말고 다른 시스템을 만들 때 어떤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을지. No, did you go and see someone else's system? Did you take inspiration from any other example, or did you develop it in Korea in isolation? 치매 말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은 저는 정보가 없는데요. 네. 한 번만 더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It's a difficult question. So it's a very nice system and it looks very together.
In Europe, for example, several countries have tried to do systems like this and failed repeatedly, and then had to create new systems. So it's amazing that you have come up with something which is so together, seemingly, at least to me, from your presentation. So I'd like to know whether you inspired yourself to some other existing system, or if you created it from scratch. 네. 일단은 K-드림스에 대해서 좋은 평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을 만들 때 일단은 그 참고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그 요즘 시스템의 방향성을 참고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요즘의 그런 환자 관리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이전과 달리 그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PHR, 그 퍼스널 헬스 리코드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성에 맞추어서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했고요. 어떤 시스템을 딱 보고 어떻게 벤치마킹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이 시스템을 이런 형태로 개발한 것이 굉장히 독창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이 아마 해외에서도 다른 각국에서도 치매 관련 시스템으로서는 공유되고 또 그쪽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Well, that is really hopeful. Thank you very much, and thank you for the panel for these great presentations and Q&A. Thank you. 네, 심포지엄 3부의 좌장을 맡아주신 파울라 바바론노님, 또 세 분의 발제자분들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